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부평에서 20만 대를 만들었던 때야. 근데 자동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요 차종이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대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중형이 있어야 되고 소형이 있어야 되고 경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3천억씩 들었어요. 그럼 3천억씩 들여가지고 20만 대를 팔면 그냥 3천억 나누기 20 그러면 한 대당 개발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회장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대짜리로 왜 GM에서 회사를 샀냐?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네 생각은 뭐냐 그러길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쪽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일부 공장을 줘서 빨리 200만 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당 15만 원으로 줄지 않냐?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니? 그러길래 옆에 계시는 사장 보고 저 양반이랑 봉급만 비슷하면요 그랬더니 봉급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자동차 부문 부회장이 김태구 회장이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1년간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났더니 하도 말이 안 돼서 너한테 존댓말을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네가 아주 멍청한 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반말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대학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예, 고대 나왔습니다. 오,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네. 그 다음에 나이 몇 살이에요? 예, 39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렸고. 네. 5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이, 잘 기억해 두세요. 10년 뒤에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죠? 11년. 11년? 오케이. 그래, 넉넉하게 12년. 네. 저기 12년 뒤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이제부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게 하려면, 새로운 핵심의 에너지게 하려면 이게 그냥 과학자들만의 게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화두를 전 국민이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 화두예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세션에서 얘기하는 강사 내가 잠깐 봤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요.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어 하던데.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앞에 강사 누군지 몰라, 안 봤는데 평범했죠. 양복 한 벌 사 입을 돈도 없어서 캐주얼하게 나왔다면서. 예?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요, 내가 한 7년 무지장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1,800억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때 최고로 무서운 건 은행 문 여는 거였어요. 은행 문만 닫으면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수능 같은 거 보면 1시간 뒤에 은행 문을 열잖아. 근데 치사한 새끼들 또 1시간 연장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맨날 줄 돈은 없는데 돈 달라는 사람만 있는 거야.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네.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살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거야. 요령도 다 있고, 그리고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기 날짜별로 파트너를 구하더라고. 20일 날 죽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오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답이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게 체중이 나가서 연예인들 같이 붕대 감고 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 붕대 끊어지면 또 떨어진 거 다시 이어서 죽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많이 봐서 강다리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교각의 폭이 좁디다 이게. 그래서 바람 불어서 잘못하면 교각에 머리 부딪히면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 자동차로 강으로 뛰어드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수리 쪽에 그런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정했어요. 그러고 이제 유서를 써놓고서는 유언을 했는데, 또 희한하게 유언을 알아듣는 놈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야 이 새끼 그 유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유서를 써놨는데 자살하기 전날은 되게 꼴딱 새더라고. 왜냐면 놓고서 다시 생각하니까 못 찾아도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옮기는 거야. 그런데 금방 찾아도 안 되잖아. 그래서 꼴딱 샜어요. 그럼 날 잡은 날이 됐길래 이제 나오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유언을 마누라고 애들한테 했는데 잘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대가리 나쁜 년 같으니라고, 지 남편 유언도 못 알아들어.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양수리 앞으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민이 점심을 먹고 죽을까 그냥 죽을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메뉴를 오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시켰더니 식당 주인이 막 짜증내는 거야. 먹고 싶은 것만 시키라고. 그래서 다 주라고 그랬더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식당 아줌마한테 야단 맞고서는 그 제육볶음하고 도토리묵하고 몇 개 시켜서 이제 먹고서는 이제 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양수리 그쪽으로 갔는데, 아 이게 지금 이제 액셀레이팅을 지금 할까 언제 할까 하는데 이게 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액셀레이팅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노로다 보니까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내가 자살하러 같이 트럭에 쳐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씨 오늘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그러고서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암기하기 좋은 날로 잡아야. 그래서 1일 날 아니면 15일 날 아니면 30일, 특히 좋아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에머전시 플랜으로 15일 플랜을 더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15일을 더 살아야 되니까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음 페이지 줘보세요.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파트너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니네가 나중에 성공하고 싶으면 네 친구가 지금 현재 5명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5명으로 늘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50명으로 늘려. 그래서 집에 네가 들어가면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야. 그런데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근데 알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그놈의 트럭 기사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는 곧 오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미국 갔더니 그 담배를 피는데 그 미국 가서 말보로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을 굴려야 되거든. 그러면 미국 가면 허관날 켄트만 피워요. 켄트는 다 알아듣거든. 예?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